만남과 이별이 있고 여행의 시작과 끝이 있는 곳. 오늘의 여행은 기차역에서 출발해 봅니다. 와, 여기는 서천에 있는 장항역인데요. 오늘은 기차역에서 이렇게 여행을 출발하니까 느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서천에서 어떤 곳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는 이름으로 남아 추억이 되고 있지만 한때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 시간이 멈추고 기억이 머물러 있는 충남 서천으로 길 따라 떠나봅니다. 일 년 365일 향긋한 솔레음이 반기는 곳. 장항 송림 산림욕장입니다. 바닷가 옆에 소나무 숲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이 소나무 사이로 햇살이 지금 따사롭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계속 이대로 걷고 싶네요.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데요. 또 8월이 되면 소나무 아래로 맹문동꽃이 활짝 펴 보랏빛으로 물든답니다.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저 말씀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계단이 좀 있는데 위에는 뭐죠? 이 위에는 그 스카이워 건데요. 지금 올라가는 높이는 한 1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길이는 한 230 정도 되는데요. 올라가 보면 경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야,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제가 얼른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아파트로 치면 5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서천 앞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건데요. 열심히 계단을 오르다 보니 어느 순간 소나무와 눈높이가 나란해졌습니다. 와, 밑에서 볼 때는 이 소나무가 굉장히 키가 컸었는데요. 지금 제 키까지 같이 올라왔습니다. 예, 제가 바닷가에 항상 이 소나무가 많은 이유가 궁금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바닷가의 이 바람을 소나무밖에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다른 나무들은 견뎌내질 못한대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소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바다가 보이네요. 드디어 15m 높이에서 마주한 서천 앞바다. 날이 좋아서인지 저기 작은 섬도 보이네요. 광활한 바다를 배경으로 행복한 순간을 공유 중인 부부도 보입니다. 하고 날씨가 좋아서 잘 나왔어. 한번 봐봐. 잘 나왔네. 야, 그것도 괜찮네. 작년 연말에 남편이 퇴직했거든요. 그래서 은퇴 기념 여행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산책 코스로는 상당히 뛰어나네요. 뭐 다시 한번 와도 손색이 없겠어요. 남편 이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이 강활한 이런 바다와 갯벌을 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참 좋으네요. 가슴이 뻥 뚫리는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전망대에 도착했는데요. 기벌포 전망대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신라와 당나라가 7년 동안 해전을 벌였던 역사가 있는 곳이랍니다. 바다다! 제가 전망대 지금 끝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정말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못 본 게 있었네요. 여기 아까 15m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밑에가 뻥 뚫려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떨리는 마음도 있고 이 시원한 마음도 있고 아무튼 여기 재밌는 곳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 망원경이 있어요. 이 망원경이 원래는 이 500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짜예요. 공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 섬도 보이고
야,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야, 진짜 좋네요. 금방이라도 우렁찬 소리를 내며 열차가 달려올 것 같은 이곳은요. 장항선 철도의 동점이자 장항읍 성장의 중심지였지만 이젠 역사만 남아있는 옛 장항역 철길입니다. 여기는 폐선이 된 장항선인데요. 원래는 충남선이었다가 이름이 1955년도에 장항선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폐선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데 이런 데 오면 이 선로 위에 올라서 보는 행동도 많이 하죠. 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그 철도 열차 시간표가 있잖아요. 역에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믿으면 손해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엔 선로가 많지 않아서 한쪽 차선이 지나가면 서로 기다렸다가 가야 됐기 때문에 기차가 오는 시간들이 많이 지연이 됐다고 그래요. 장항읍은 장항선과 장항항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인데요. 사람이 있으면 먹거리도 있는 법. 이곳엔 특별한 거리가 있습니다. 장항 6080 음식 골목 만나러. 여기가 만나러인가 본데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만나러. 보고 싶은 사람들과 정답게 만나는 거리 만나러. 여긴 바닷가다 보니까 해산물도 맛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을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장항은 일제강점기 시절 수탈의 아픔을 겪었던 지역 중 한 곳인데요. 이젠 그때의 아픔은 잠시 접어두고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만나로 거리를 통해 다시 써내려가고 있답니다. 사장님, 여기 아귀탕 하나 주세요. 장항 아귀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이곳은요. 3대째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아귀 요리 전문점인데요. 아귀 하면 찜이 먼저 떠오르지만 아직 찬바람이 부는 요즘 같은 때엔 아귀탕이 인기랍니다. 아구탕입니다. 예, 제가 아구탕은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이 색깔이 빨간 게 국물이 얼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맛봐야겠죠. 얼큰하니 구수하기도 하고 되게 칼칼하면서 담백하네요. 맛있다. 이 아구찜을 맛봐서 아구 맛은 알겠지만은 이 아구탕의 아구 맛은 어떨지 진짜 궁금한데요. 이 살 보세요. 얼른 먹어보고 싶다. 이 아구 살 씹히는 맛이 쫄깃쫄깃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만나로 거리를 걷다 보면 맛집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골목 한편에 자리한 이 작은 건물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잠들어 있죠. 여기 무인 전시관에 뭐가 이렇게 전시가 아기자기하게 많이 돼 있어요.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긴 옛날 흑백 사진이 많이 모여 있네요. 옛날 그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들 같습니다. 할머니랑 찍은 가족 사진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결혼 사진도 있고, 형제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네요. 예, 저 사진 보니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마당에서 누나랑 찍었던 그런 사진이 기억이 납니다. 장항을 찾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구경할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관인데요. 장항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와 그에 얽힌 물건을 기증받아 전시해놨죠. 여기는 수정대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필름 사진 시대의 포토샵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찍은 필름을 올려놓고 연필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라고 그러네요.
저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났어요. 옛날에 제 돌 사진을 그 사진관에서 예쁘게 해준다고 칼라로 해줬대요. 근데 수정을 어떻게 좀 이상하게 했나 봐요. 잘못해갖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빛이 다 바래져갖고 이상한 색깔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지금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름 모를 누군가의 물건을 통해 잊고 있던 나의 추억도 떠올려보는 시간. 추억이 깃든 물건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야, 여기는 와, 굉장히 오래된 물건이 있어요. 청첩장도 있고, 홀레식 축의금이 적혀 있는 게 있네요. 어디 보자. 500원, 1000원. 여기는 재밌어요. 그 돈 말고 그 설탕 3kg, 퐁퐁 1포, 뭐 이렇게 해서 물건으로 보낸 그것을 적어놨네요. 그래서 뭐 돈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축하하는데, 그렇죠?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몇 자 적어봅니다. 예쁜 추억이 담긴 곳 소중한 자료 잘 보고 갑니다 라고 방명록에 적었는데요. 이 전시관에는 여러 가지 추억들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억도 생각이 났고 이분들의 추억도 기록을 많이 해놓은 곳이라서 굉장히 소중한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겨운 만나루 골목을 따라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눈길을 사로잡는 건물이 있네요. 이 건물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겉에는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꽃도 있고 풍뎅이도 있고. 이 안에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하면 들어가 봐야죠. 이야, 예쁘게 꾸며져 있네. 연탄 가시나요? 네. 요즘에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예. 여기가 바닷가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쌀쌀하네요. 야, 이게 따뜻하니 좋네요. 네네. 좀 쬐보세요. 예,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 벽면에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안에가 궁금해서 들어와 본 건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1930년대에 여기가 그 전당포였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쪽에 좀 많은 번화가였어요. 위에 한번 보실까요? 옛날 그 목재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네요. 네. 근데 저기 보니까 번호가 적혀 있어요. 저거 어떤 거죠? 적산가옥이라고 일본에서 직접 나무를 실어 와가지고 여기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번호 한번 보실까요? 저기 번호 보시면 351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번호를 먹여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건물을 지은 거죠. 그 완전히 그 조립식으로 그럼 져진 거네요. 그렇죠. 이 번호 순서에 따라서. 예. 건물 석가래부터 시작해 이곳에 진열된 물건 하나하나엔 100년을 이어온 장항의 역사가 묻어 있습니다. 여기 소품이 굉장히 옛날 모습들 레트로를 많이 표현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런 감성을 좀 내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책상도 네. 야, 국민학교 때 쓰던. 맞아요. 우리 국민학교 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 공부했던. 추억이 참 새록새록 납니다. 네. 이 벽면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게 바로 재련소 벽돌. 이제 여기 장항에는 재련소가 있었거든요. 재련소에서 돌을 녹이고 이 금은 일본이 수탈해 가고 그리고 저희 주민들한테는 이런 벽돌만 남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짠할 때도 많이 있어요. 추억 소환은 게임만 한 게 없죠. 먹는 건가?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금세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야야. 아니 이런 추억의 게임도 좋아하시네요. 아우,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우리 저기 다른 추억의 게임도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다른 게임이요? 네. 예. 서로 마주보고 앉은 두 사람. 상당히 즐거워 보이는데요. 이 추억의 게임이라는 게 이거였어요. 그러면
옛날 우리 동네에서는 네. 띠기라고 했어요. 저희 동네도 띠기라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 어디 사셨어요? 저 대전이요. 대전하고 충청도니까 똑같은 가 보다. 그렇군요. 크면서 잊고 지냈던 추억의 놀이 덕분에 소다를 넣은 설탕처럼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오! 야, 이거 오. 달짝지근하네요. 옛날에 이거 어릴 때 만들려고 집에서 국자에다가 설탕 녹여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하다가 태워 먹어갖고 엄마한테 혼난 기억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맛있어요. 레트로 감성이 가득한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쌍화차인데요. 48시간 동안 푹 우려내 맛이 아주 깊고 진하답니다. 이틀 동안 열심히 우려낸 쌍화 한번 드셔보세요. 옛날에 사람들이 왜 이걸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지 알 것 같습니다. 건강은 물론 포만감까지 챙길 수 있는 쌍화차. 과거엔 식사 대용으로도 즐겼답니다. 제가 길을 걷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없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젊으신 분이 여기 네. 지키고 계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역엔 청년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다 도심으로 떠나고 저도 이제 나가고 싶죠. 그렇지만 지역에서 누군가는 지켜야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와, 진짜 감동입니다. 이 감동 제가 받아서 해시태그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네. 쌍화탕 브로맨스, 브로맨스!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함,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만나러 거리. 와, 멋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았던 서천에서의 시간. 역사라는 이름으로 남아 추억을 선사하는 곳.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서천은 늘 그렇듯 잔잔하게 흐를 겁니다. 영원